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언니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발음 너무 어려워, 단어 어려워, 문법 너무 어렵네 라고 생각들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단어 암기, 또 어순 공부, 문법 공부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면 영어가 어렵다는 사실 또 알고 계셨나요? 바로 숫자 읽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디 해외여행을 가서 이제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거나 혹은 위치를 찾을 때 이 숫자를 읽기가 어려워서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제가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우리말도 숫자를 다양하게 읽죠. 1, 2, 3 이렇게 읽을 때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읽기도 해요. 웬만한 문장 모두 만들 수 있는데 숫자를 몰라서 막히면 좀 억울하겠죠? 우선 영어로 말할 때 숫자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시간을 얘기할 때, 날짜를 얘기할 때, 연도를 얘기할 때, 돈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먼저 0에서 10까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발음해야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0이에요. 발음할 때 zero 혹은 o라고 발음을 해요. zero, o. 어떨 때 o라고 발음하는지 이따가 뒤에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3은 three. th 발음 있잖아요.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내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three. 4는 four. 마찬가지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으면 안 되고 윗니가 아랫입술에 살포시 얹어줘야 돼요. four. 이런 식으로요. 다음은 11부터 20까지 같이 볼 텐데요. 11은 영어로 11. V 발음 있죠? V, 아랫입술이 윗니와 붙어야 돼요. 그래서 eleven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12는 12, 또 V 발음 있죠? 그래서 12 이렇게 발음해주셔야 돼요. 13은 13, 15는 15. 보통 한국인들이 F 발음과 P 발음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15. F 발음 주의해서 발음해 주셔야 돼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3에서 19까지의 숫자는 공통적으로 teen이 들어가요. teen. 그리고 20에서 90까지 10의 배수들은 ty인 t가 들어가요. 13, 30 조심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돈 계산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13부터 19까지는 teen의 강세를 주셔야 돼요. 강세를 준다는 건 톤을 좀 높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13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13이라고 하면 13 뒤에 나오는 teen의 강세를 주어서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14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14 이게 아니라 14 뒤에 나오는 teen의 강조에서 발음해 주세요. 15는 15 16은 16 17은 17 18은 18 19는 19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teen의 강세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반면에 20부터 90까지 10의 배수들은 뒤에 ty인 t가 붙는데 앞에 강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30 하면은 30 40은 40 50은 50 이런 식으로요. 13은 13 30은 30 이런 식으로 강세가 다르다는 거 캐치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돈 계산할 때도 정확하게 리스닝을 하고 또 스피킹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큰 숫자 단위로 넘어가 볼 거예요. 100의 자리 숫자는 100을 얘기하고 뒤에 10의 자리 숫자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100은 100. 101은 뭐예요? 100에 1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101. 120은 100에 20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120.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세요. 이제는 천의 단위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한국어로 숫자 셀 때 공 3개마다 쉼표를 찍어주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쉼표 단위마다 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천의 자리 숫자를 읽을 때 앞에 그 숫자는 평소에 우리가 숫자 읽듯이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0이 3개 붙었으니까 1000이겠죠? 8000 영어로
8,000. 8,000.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표현 그대로 8이라고 읽어주고 뒤에 공세개는 1000 사용해서 말을 해주시면 돼요. 8,000, 8,000. 이제 시간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4시야, 2025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시간이나 연도는 앞에 주어를 무조건 it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it's for 4시야 이런 식으로요. 어떠한 행동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상태 동사인 비동사를 사용해줬어요. It is 4, it is 5 이렇게 하면 4시야, 5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2시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It's 2, it's 2 혹은 it's at 2 at이라는 전치사를 to 앞에 붙여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몇 시 몇 분 할 때 이 분이 붙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시와 분을 나눠주시면 돼요. 6시 30분이야. It's 6:30. It's 6:30. 5시 6분이야. It's 5:06. It's 5:06. 아까 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0라고 읽기도 하지만 O라고 읽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5시 5분이야? 5시 6분이야? 10시 7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It's 5:05라고 얘기하지 않고 It's 5:05라고 O를 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1분 단위는 앞에 O를 붙여주는 거죠. 다음으로 연도를 어떻게 읽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읽는 방법은 간단해요. 연도, 숫자가 총 몇 개예요? 2025라고 하면 2025 이렇게 4가지 숫자죠. 그래서 앞에 숫자 2개, 뒤에 숫자 2개 이렇게 2개씩 끊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1990년 1990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2025년은 2025 딱딱 2개씩 끊어서 읽어주시면 숫자 연도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숫자 발음 연습해봤고 가격, 시간, 연도도 같이 얘기해봤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지 연습해볼게요. 계단을 올라갈 때 1층, 2층 말할 때나 아니면 날짜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영어 회화할 때 알아두셔야 돼요. 숫자 읽는 소리가 많이 바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first, 두 번째 second, 세 번째 third, 네 번째 fourth, 다섯 번째 fifth, 여섯 번째 sixth. 4부터는 숫자가 얼마나 크던지 간에 뒤에 th 발음을 붙여주시면 돼요. 당장 이 th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대충 발음하지 마시고 일단은 th 발음 살려서 여러분 발음해볼게요. 10일부터 20까지예요. 11th, 12th, 13th, 14th, 15th, 16th, 17th, 18th, 19th, 20th. 숫자 21번부터는요. 21번째라고 할 때 앞에는 그대로 20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뒤에는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21번째, 21st, 22번째, 22nd, 23번째는 23rd, 24번째, 24th, 25번째, 25th, 26번째, 그러니까 26번째죠. 26번째는 26th, 27번째, 27th, 28번째, 28th, 29번째, 29th, 30번째, 30th. 읽는 방법을 처음 오늘 알게 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지금 배운 발음, 날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날짜도 앞에 주어는 it으로 시작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 앞에는 우리가 the를 넣어줄 거예요. 13일이야. It's the 13th. 14일이야. It's the 14th. 6일이야. It's the 6th. 그런데 단순하게 숫자 말할 때를 날짜나 시간이나 연도 등을 말할 때만 쓰이는 건 아니고 건물의 층을 얘기할 때도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모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열심히 연습해서 해외여행 갈 때 한번 꼭 써먹어 보세요. 3층이야 라고 할 때 third floor 이라고 얘기하는데 층이라는 건 어떠한 건물 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 on을 많이 사용해줘요. 그래서 3층이야 라고 하면 it's on the third floor, 2층이야 라고 하면 it's on the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주신 분들 가운데서는 발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댓글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발음을 많이 걱정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단순하게 용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실제로 겪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몇 주 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며칠 전에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실 영어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일본어로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번역기를 일단 어플을 깔아서 갔어요. 그래서 번역기에 이렇게 대고 한국어로 말한 다음에 그 한국어로 말한 게 일본어로 번역이 되면은 그거를 뭐 영무원 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길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옆에서 다른 분이 영어로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지하철을 어디서 갈아타야 되냐? 환승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고 계셨는데 영무원분이 이분이 이제 영어로 막 혀를 굴려서 얘기하니까 영무원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m fine, thank you 라는 이 표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I'm fine, thank you 라고 정확하게 발음해야 영무원분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발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이제 분이 처음에는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정확히는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영무원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영무원분이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이런 식으로 콩글리시 발음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제서야 영무원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해를 하셨어요. 콩글리시라는 게 뭐예요? Korean English의 합성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영어예요. 그리고 뭐 일본식 표현에서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영어권에 없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은 콩글리시죠. 셀폰이라고 많이 영미권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콩글리시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발음이 유창하고 정확하면은 물론 좋겠죠. 근데 오히려 단순하게 내가 대화를 한다? 소통을 한다에 있어서는 발음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 전달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발음이 뭐 어설프다? 어색하다? 콩글리시라서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애매하게 원어민 흉내를 내지 마시고 그냥 또박또박 읽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환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환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문장을 유창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직관적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where 이런 식으로만 그냥 물어봐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where 발음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은 where 이런 식으로 그냥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더 잘 알아듣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도 이번에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 여행을 하려면 진짜 언어가 중요하구나.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정말 하나도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사실 많이 헤맸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방송이 일본어로 한번 나오고 영어로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영어가 어려우면 진짜 자유여행하기 어렵겠구나. 물론 일본어를 잘 알면 좋겠지만 짧은 기간 내에 습득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가고 싶으시거나 혹은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해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영어를 일단 기본적인 필수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여행 나갔다 오시면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이 언어라는 게 진짜 알게 모르게 너무 크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 그리고 콩글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면 되겠습니다.